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은 경영혁신 기법 중에 하나인 벤치마킹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벤치마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이 기업 경영의 분석 기법으로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벤치마킹의 어원은 토목 분야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강물 등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인 벤치마크를 표시하는 행위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업 경영 분야로 넘어오면서 벤치마킹 기법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1970년대 전 세계의 복사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던 미국의 제록스사가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내주면서 제록스사의 위기가 찾아왔고, 일본 기업들의 노하우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록스의 경영진과 함께 로버트 캠프라는 분이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벤치마킹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타사에서 배워오는 혁신 기법입니다. 단순하게 복제나 모방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서 우리 제품에 적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념입니다. 즉, 경쟁자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벤치마킹의 진화 과정을 연도별로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부터 경쟁 벤치마킹, 프로세스 벤치마킹, 전략적 벤치마킹, 글로벌 벤치마킹의 5단계로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제록스가 프로세스 벤치마킹 기술을 도입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말에 와서야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기업의 유익한 전략 도구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록스의 성공을 보고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이를 도입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확산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프로세스 혁신의 중요한 전략 도구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벤치마킹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의 기준, 프랙티스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기준 지표를 선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사의 프랙티스와 베스트 프랙티스의 격차를 측정한 뒤에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벤치마킹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즉, 벤치마킹을 해야 될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부분을 배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벤치마킹은 현재 전 세계의 다수의 기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보편적인 경영혁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하나의 경영 방법론일 뿐만 아니라 전략 수립 분야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에서 벤치마크라는 말은 경쟁사와 비교할 때 사용하는 기준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는 기준값이 되는 최고를 선정을 해야 하며, 이렇게 선정된 최고의 기업을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자사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치마킹은 선별한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들을 자사의 해당 산업의 표준이 되는 기업 또는 비슷한 구조를 지닌 특정 경쟁 상대와 비교를 통해서 내부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하는 것이 벤치마킹의 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시간을 뜻하고 세로축은 성과를 뜻한다고 볼 때 자사의 성과와 경쟁사의 성과, 그래프 간의 차이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성과와 경쟁사의 성과 차이를 벤치마킹 시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러한 성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과 유사한 개념이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방법론 또는 다른 기업의 베스트 사례 등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주로 다른 기업의 모범 경영 사례나 실무적인 측면의 업무 수행 방법 등을 의미를 합니다. 벤치마킹은 굿 프랙티스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기업을 배우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매우 흡사한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벤치마킹은 그 대상이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국한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벤치마킹 대상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벤치마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전략적 벤치마킹은 성공한 기업이 사용하는 전략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자신들의 전략적 과정에 적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벤치마킹을 사용을 해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과 벤치마킹은 타사의 제품과 자사의 제품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가격이나 속성 등에 중점을 두지만 프로세스를 포함을 해서 가능한 측정 기준을 가진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벤치마킹은 성과 벤치마킹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최상의 사례를 찾아서 비교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제품과 디자인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타사의 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이를 개선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 외에도 벤치마킹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벤치마킹은 우리 기업 내에 있는 모범 사례를 찾아서 벤치마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별도의 팀이나 유닛 또는 부서의 작업을 서로 비교해서 잘 작동하는 팀을 식별을 하고 회사 전체에서 지식을 다른 팀과 공유를 해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외부 또는 경쟁 벤치마킹은 동일한 전략 집단 혹은 동일 업계의 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외부에서 대상을 찾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주로 추론에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접근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능 벤치마킹은 다른 기업의 기능 부문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른 기업에서 최고의 기능 부서의 업무 방식이나 프로세스를 자사의 기능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인 벤치마킹은 우수한 업무 프로세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표준과 프로세스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 산업 벤치마킹은 우리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타 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글로벌 벤치마킹은 산업에 관계없이 업계에서 세계적인 선도 역할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을 말합니다. 어떠한 유형의 벤치마킹을 사용할 것인지는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벤치마킹은 기본적으로 벤치마킹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야 하고,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내부를 제외한 외부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접근 방식을 선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벤치마킹의 주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위기의 구조를 보면 그림과 같은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최상층부가 최고 경영자층을 말하고, 중간층이 중간 경영자층, 그 하부가 일선 경영자층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이러한 위기의 구조상 크게 전략부문, 기능부문, 운영부문으로 구분을 해서 벤치마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 수준에서는 업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핵심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한 벤치마킹을 의미합니다. 주로 시장 점유율이나 운영의 효율성, 기대 수익률, 고객 모니터링 등과 같은 것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최고 경영진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 수준에서는 마케팅이나 운영, 재무 등과 같은 기업 업무의 여러 기능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벤치마킹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중간 간부급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수준에서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운영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말합니다. 시간당 불량률이나 고객 불만 건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일선 관리자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위기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벤치마킹은 꼭대기에는 전사적인 성과로 실현되는 전략적 벤치마킹이 있고, 그 다음 수준인 기능적 벤치마킹은 전략적 벤치마킹을 지원을 하며, 맨 아래 수준인 운영적 벤치마킹에서는 최종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의 주요 대상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전략적 벤치마킹과 관련해서는 경쟁사의 전략과 주요 재무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가 있겠고요. 기능과 운영적 측면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 기능, 팀, 조직과 같은 조직 구조를 주요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비교적 손쉽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재무성과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조직 구조이며, 전략이나 프로세스는 경쟁사의 내부적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한정적이라 벤치마킹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벤치마킹 프로세스는 계획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적용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4단계 모델을 적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단계 또는 12단계 이상의 모델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생산성본부의 4단계 모델과 제록스사의 12단계 벤치마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생산성본부의 벤치마킹 4단계 모델을 보면 1단계 계획부터 2단계 수집, 3단계 분석, 4단계 적용의 순으로 진행되는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 계획에서는 벤치마킹을 수행할 팀을 구성을 하고 비교 대상을 선별하고 측정 기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2단계 수집에서는 벤치마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든 조직의 정보의 출처를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3단계 분석을 통해서 측정 기준과 비교를 하게 되고 주요 성과 격차를 확인을 합니다. 최종 4단계에 와서 벤치마킹된 데이터를 토대로 자사의 적용을 검토를 하게 되며 이것을 기업에 내재화시키게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록스사의 12단계 벤치마킹 프로세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록스에서 시행된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보면 계획, 분석, 통합, 실행, 성숙의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12단계를 둔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요. 계획 단계에서 벤치마킹 항목과 비교 기업을 선정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 분석 단계에서 타사와의 갭 차이를 분석을 하고 통합 단계에서 조사 결과를 전달을 하고 수용 의사를 묻게 됩니다. 기능 목표를 수립한 이후에 실행 계획에 따라 실행을 실시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벤치마킹 재조정 작업을 거친 후에 최종 리더의 승인을 받고 자사의 프로세스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적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벤치마킹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벤치마킹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흐름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벤치마킹과 관련된 시사점을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의미를 합니다. 단지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한 일회성 분석 도구가 아니고 제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분석 도구입니다. 벤치마킹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4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경쟁사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받게 되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지표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의 트렌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벤치마킹은 이러한 의미들로 인해서 분석가들에게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분석 도구입니다. 벤치마킹의 장점과 단점은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벤치마킹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모방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벤치마킹은 단순한 따라하기 또는 베끼기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벤치마킹의 목적은 업무의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하며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등을 찾아내서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벤치마킹은 단순히 남을 베끼는 것과 관계없이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방법과 더 나은 효율적인 단계들을 찾아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단순한 모방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서 벤치마킹을 활용을 한다면 매우 좋은 분석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벤치마킹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